선생님, 저 지금 돈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68세 이정순 어르신의 첫마디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그보다 깊은 건 걱정이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둔 돈도 있고 남편 퇴직금 일부로 마련한 소형 상가도 있어요.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긴 해요. 근데요, 이상하게 이 돈들이 하나도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안은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지만 줄어들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 당신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돈은 있는데 막상 쓸 때 불안하다. 자식들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 더 아껴야 한다.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혹시 치매라도 오면 이 돈 관리 누가 해주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편하다. 땅만 있으면 배 고를 일은 없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명은 길어지고 가족의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내 노후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능할까요? 60세 이후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정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버는 법만 배웠지. 노년의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던가. 많은 분들이 퇴직과 동시에 공백을 맞이합니다. 소득이 멈추고 소비는 계속되죠. 그래서 통장은 얇아지는데 마음의 불안은 두꺼워집니다. 그런데요, 통장이 얇아진다고 인생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돈을 지키는 법, 흘러가게 하는 법을 배우면 노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70세 박영자 어르신은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돈을 아끼는 데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아껴도 불안해요. 그냥 매달 줄어드는 잔고를 보고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나요?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있는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흘러가게 하되 불안 없이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5가지 핵심 원칙을 배워보실까요? 이 오디오북에서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를 막는 법,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노인 대상 사기나 투자 피해 막는 법, 연금 활용을 제대로 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심리적 기술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가 스르르 내려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지금의 내 상황을 마주하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내 돈 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마음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방법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이 오디오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매달 통장을 보면 꼭 물이 새는 바가지 같아요. 돈은 들어왔는데 끝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 말은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 이금자 어르신께서 한숨을 쉬며 꺼내셨던 첫마디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큰 지출도 없으셨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함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크게 나가는 돈은 기억합니다. 병원비, 명절에 자녀들에게 쥐어준 용돈, 자동차 정비 비용, 보험료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자주
조금씩 나가는 돈에는 무뎌집니다. 습관처럼 결제되는 커피가, 보지도 않는 IPTV, 기억도 안 나는 건강기능식품 정기배송, 홈쇼핑에서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 이런 지출들은 작은 돈처럼 보여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의식 없이 나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 저는 보이지 않는 지출 구조라고 부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며 내 노후 자산을 서서히 잠식하는 아주 무서운 구조입니다. 충남 예산에 사시는 66세 고영숙 어르신은요, 퇴직 후 처음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생각에 홈쇼핑을 즐겨보셨다고 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주 오시며 주방용품을 구매하셨답니다. 그런데 2달 뒤 통장을 보니 150만 원 이상이 줄어 있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라고 허탈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긴 지출은 기억이 아닌 불안으로 남습니다. 그 어르신께 제가 드린 첫 번째 과제는 하루 동안 쓴 돈을 모두 써 보기였습니다. 식사, 약국에서 산 진통제, 동네 지인에게 사준 커피 한 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시던 분이 3주가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던 게 아니라 제가 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랐던 거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첫걸음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감정과 소비가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울 때, 심심할 때, 혹은 내가 쓸쓸하다고 느낄 때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건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감정을 위로한 겁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 가지 않고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다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이 빠지는 구조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지출을 줄인다는 건 무조건 아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알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감각이 회복되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돈이 많지 않아도요. 이쯤에서 실제 변화를 겪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충남 아산에 사시는 3세 정순례 어르신은 매달 120만 원의 생활비로 항상 빠듯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도 외식도 병원비도 모두 꼭 필요한 지출이라 줄일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출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만 7개가 넘었고 동네 마트에서의 작은 지름이 매달 2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항목을 정리한 뒤에는 매달 40만 원 정도가 남기 시작했고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젠 통장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요. 어떻게든 내가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목적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있다는 확신, 그걸 통해 생기는 마음의 안정이 진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출 관리 실천법 3단계. 한 달간 지출을 모두 적는다. 커피 한 잔도 빠짐없이 기록. 감정 소비를 체크한다. 심심함, 외로움, 허전함으로 지출한 항목 찾기기. 고정 지출 항목을 정리한다. 쓰지 않는 정기 구독, 보험, 불필요한 자동이체 정비. 이 3가지만 하셔도 지출 구조는 확실히 바뀝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뀐 구조보다도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마음이 불안함을 멈추게 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언제든 지금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새는 구조를 멈추는 것. 그건 아끼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입니다. 그 지키는 삶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돈을 설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안정감은 들어오는 돈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퇴직하고 나면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이젠 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아껴야만 하죠.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정말 벌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일하지 않는 돈의 흐름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걸까? 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김성자 어르신은 퇴직 후 3년 동안 국민연금과 예금 이자로만 생활하셨습니다. 늘 통장 잔고만 쳐다보며 조금이라도 줄면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독서 지도 자원봉사 공고를 보셨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하며 무심히 넘기려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30년을 교직에서 있었는데 이런 거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한 번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학기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후 근처 작은 독서방에서 정식으로 노인 강사로 계약을 하게 되셨고 지금은 월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요. 매달 나에게 나는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분이 만든 돈이 크기가 아니라 의미와 지속성에 있습니다. 노후 소득은 젊었을 때처럼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작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100만 원짜리 대박보다 매달 들어오는 10만 원의 안정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실제로 노년기에 가능한 소득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후에도 가능한 소득, 흐름 5가지. 작은 월세 수익, 꼭 건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피스텔, 지분 소유, 전세 보증금, 이자 등 월세는 가장 현실적인 수익 중 하나입니다. 연금 다각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주택연금은 은퇴자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험 기반의 재능 활동, 과거 직장 또는 특기를 살린 노인 강사, 생활교육, 지역 강연, 주민센터, 도서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모집합니다. 가벼운 시간제 일자리,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도서관, 복지관에서 이뤄지는 보조 활동. 이 또한 소속감과 함께 소득이 생깁니다. 디지털 소득 소소한 콘텐츠 수익, 블로그 글쓰기, 시니어 유튜브, 중고거래, 사진 정리, 생활정보 정리 등은 실제로 수익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디지털을 몰라도 배울 의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춘자 어르신 70세는요. 매일 일기처럼 스마트폰 메모장에 썼던 글을 딸의 권유로 블로그에 옮겨 적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제 글을 누가 보겠어요. 그냥 내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블로그 조회수가 수천을 넘기고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저 요즘 커피값은 그걸로 해결해요. 하면서 웃으시던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소득이란 꼭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표현하고 나의 시간을 존중받는 흐름이 바로 새로운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란 숫자보다 존재감을 회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후 소득을 만든다는 건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시간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가치 있다. 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득 흐름이 생기면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마음속에 쌓이는 내 존재의 안정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노후 자산을 쓰지 않고 지키는 삶에 흐르게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삶으로 바꿔줍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작은 봉사든 간단한 글쓰기든 주민센터 강의든 혹은 내가 가진 공간을 나누는 일이든 그 시작은 지금 불안 속에서 움츠러든 내 삶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소득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그 흐름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노후에 조심해야 할 사기성 투자,
고수익 유혹, 잘못된 정보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만 들어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넣으시면 매달 수익이 2배 이상 나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보장된 투자라서 절대 손해 없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2세 정용수 어르신은 은퇴 후 오랜 친구의 소개로 투자 설명회를 한 번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셨죠. 이 상품은 원금 보장형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들이라 가능해요. 지금 넣으시면 매달 10,000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정 어르신은 고민 끝에 자신의 예금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연락이 두절된 회사라는 팻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일 속상한 건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노년의 자산은 늘리는 기술보다 지키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자산이 더 이상 빠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 자산의 진짜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지켜주는 것이다. 특히 노년에 흔히 마주하는 위험한 돈의 유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5가지 유혹,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은 말만 들어도 이상합니다. 금융에서 수익과 위험은 비례합니다. 무조건 수익이 크다면 위험도 크다는 뜻입니다. 지인 추천 투자. 형님, 나만 믿어라는 말로 시작된 투자 대부분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꼼꼼히 단독 판단은 절대 금지입니다. 무료 교육 후 유료 유도. 처음엔 좋은 강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고가의 금융상품으로 유도되는 구조. 특히 연금 전환 상품, 수익형 부동산, 건강보조식품, 투자 등 주의. SNS문으로 오는 고수익 제안. 당신의 정보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사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나이, 주소, 성향까지 이미 파악하고 연락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는 말. 급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건 사기꾼의 기본 수법입니다. 당신이 판단할 시간을 뺏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69세 이정자 어르신은 5년 전 지인 추천 펀드에 가입했다가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안하다며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도 없고 결국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정자 어르신은 그 후 어떤 투자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잃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함께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태도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5가지 원칙.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조라면 그건 당신을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급하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멈춘다. 하루만 지나도 끝나는 기회라면 그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지인의 추천은 검토 대상일 뿐 결정 조건이 아니다. 관계는 관계로, 금융은 금융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분산이 곧 생명줄이다. 한 곳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내 돈을 누가 아는가부터 점검한다. 자식, 지인, 직원 등 당신의 자산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는지 가세요. 정보가 많은 만큼 위험도 함께 늘어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수익률 높은 투자가 아니라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돈의 상태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돈이 자라기를 바랐지만 이젠 돈이 그냥 거기 있어 주기만 해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깊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과
인간관계,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를 막았고 들어오는 흐름도 만들었으며 그 흐름을 지킬 태도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자산 구조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자산인 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이요? 그건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 들어오는 용돈 같은 거지. 그걸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고 변화 없고 기대할 게 없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한 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연금은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돈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세윤인자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58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 그 돈만으론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기에 처음엔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챙겨준 생활비가 줄어들고 예금 이자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연금을 생활 중심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첫 번째 변화는 생활비 지출의 리듬을 연금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은 작아서 쓸 게 없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은 가장 확실하게 설계할 수 있는 돈이다. 연금은 변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노후에 불안한 이유는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설령 금액이 적더라도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돈입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노후 자산의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연금을 더 연금답게 쓸 수 있을까요? 연금을 잘 활용하는 4가지 방법. 연금을 생활비 기준으로 삼아라. 윤 어르신처럼 연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고정 생활비 항목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4일에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그 주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공과금 납부를 그 흐름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언제 빠질까 하는 불안보다 내가 계획한 범위 안에서 쓰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연금을 자산 분산의 한 축으로 생각하라. 많은 분들이 연금을 그냥 들어오는 돈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연금은 내 은행 예금, 부동산 수입, 자녀 지원 등과 함께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축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연금을 결코 작게 보지 않게 됩니다. 연금을 활동 자금으로 설계하라. 생활비에만 쓰지 마세요. 작은 취미나 건강 활동, 사회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나눠보세요. 그림을 배우고 싶다.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외출하고 싶다. 건강검진을 스스로 계획하고 싶다. 이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이 당신의 삶에 능동성을 더해줍니다. 연금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 개인연금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 안정장치,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소득 보완, 개인연금은 세금 혜택과 함께 유동자금 역할.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목돈처럼 받지 말고 분할 수령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명 연장 시대에 훨씬 안정적인 자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4세 박상길 어르신은 개인연금을 5년 만기 일시 수령으로 설정해 두셨다가 제가 상담 드린 20년 분할 수령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사실 빨리 다 받고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천천히 길게 받는 게 결국 내 건강과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연금은 금액보다도 그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저 들어오는 용돈으로 여기는 순간 그 돈은 없어도 되는 것이 되고 소홀해지며 흐름이 끊깁니다. 하지만 이 돈은 나의 수십 년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돈입니다. 이제 연금이 그저 소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내 삶의 기반이자 지켜야 할 자산이라는 감각을 회복해 보세요. 소액이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돈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안정된 흐름 위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바로 이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나눌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정리하며 진짜 돈 걱정 없는 노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지. 근데 지금은 돈 쓸 때마다 눈치가 보여요. 이 말은 3세의 이영호 어르신이 저에게 상담 중에 하신 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남들보다 절약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는 하루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도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써도 되는 사람인가?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평생 벌어야 할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선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에 대해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돈을 두려움으로 대하게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에게 민폐는 되고 싶지 않은데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치매라도 오면 이 돈 관리는 누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게 노후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돈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막았고 작더라도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었으며 위험한 유혹에서 지키는 태도, 연금을 제대로 쓰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위에 올려야 할 마지막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돈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노후 자산 관리의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은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나 돈 없다는 말은 창피하고 나 돈 좀 있다는 말은 자랑처럼 들릴까봐 숨깁니다. 하지만 돈은 도구입니다. 자유롭게 쓰고 적당히 아끼고 때로는 나누며 내 삶을 지탱해주는 함께 살아가는 친구처럼 대해도 됩니다. 둘째, 돈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반영합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크든 작든 그 안엔 당신의 땀과 눈물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자식 키우며 아꼈던 돈이야. 이건 내가 아팠던 시기를 견디며 모은 돈이야. 이건 내 평생 일한 결과야.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삶의 기록이고 존중받아야 할 삶의 결과입니다. 셋째, 돈은 써야 힘이 생깁니다. 흘러야 의미가 생기고 나눠야 가치가 깊어집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멈춘 돈은 불안이 되고 흐르는 돈은 위로가 됩니다. 돈을 쓰되 흔들리지 않게 나눠주되 작은 따뜻함으로 기억되게. 서울 동작구에 사는 75세 황영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평생 돈을 움켜쥐고 살았어요. 근데 손주 장난감 하나 사주고 작은 봉투 하나 들고 친구 찾아간 그날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전한 것이 더 값지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돈은 결국 남기려 해도 다 남길 수 없고 모으려 해도 다 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당당하게, 조금은 여유 있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돈 걱정 없는 노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돈이 당신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돈은 결국 계산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와 감정, 그리고 삶의 태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돈을 가진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돈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작은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